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조사론 제13강 분산 분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산 분석은 시장조사론에서 매우 많이 출제되는데 그것도 30점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분산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 분산 분석의 개념은 그 3개 이상의 집단 간 평균이 서로 다른지를 검정 분석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회귀 분석과 같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로 구성되는 각각의 집단에 속한 관측치 평균, 집단 간 종속 변수 값의 평균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산 분석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집단들의 평균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이들의 분산이 크면 클수록 집단 간의 평균들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즉, 집단과 평균들의 분산이 클수록 평균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집단 평균들의 분산으로 집단 간 평균들이 서로 어느 정도 다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 집단들의 평균들이 서로 달라 넓게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집단 간 분산, 즉 집단 간 평균 제곱이 집단 내 관측주들의 분산, 집단 내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데, 에 비해서 몇 배나 큰가를 나타내는 통계량 F값으로 집단 간 평균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 뜻을 잘 글씨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다음 장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으니까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산 분석의 가정. 첫 번째가 처리 효과, 즉 집단을 나누는 독립변수의 개별 수준에 대응하는 모집단들을 정규 분포해야 하며 서로 동일한 분산을 가진다라는 거고, 표본으로 추출된 각 집단에 속한 관측치들은 무작으로 추출된 것이며 서로 독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분산의 종류는 종속 변수의 수가 한 개이면은 단일 변상 분석, 두 개이면은 다별량 분석이 되고, 그래서 종속 변수가 실제 관측치를 나타나는 변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나 매출액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의 수가 한 개면 1원 분산 분석, 2개면 2원 분산 분석이다라는 거고, 독립 변수는 그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다라는 거예요. 학력, 성별, 계절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데 왜 분산 분석을 이용하고 분석하고 이를 분산 분석이라 하는가? 집단의 평균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집단 간 평균의 분산이 클수록 집단의 평균들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큰 집단은 정규 분포를 합니다. 이 붉은 선으로 정규 분포가 그려져 있죠. 근데 그 집단에는 또 작은 집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작은 집들도 정규 분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집단 내 작은 분산들은 그 분산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기 분포를 하는데, 이거는 서로 평균 차이라든가 있어서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집단 1, 집단 2, 집단 3 이렇게 평균 차이만큼
평균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붙어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림으로 볼 때. 그러나 1번과 3번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크게 다르다. 집단 1과 집단 3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명확하지만 우리가 수치로 표현해서 이것이 확실한가 라는 것을 보다 더 수치로 확실한가 95% 신뢰 수준 5% 유의 수준에 확실에 들어가는가 이런 거를 이제 수치로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그것이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전체 분포 붉은 선의 정기 분포 안에 이런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 차이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붉은 선의 정기 분포 큰 모집단이 되겠죠. 전체 집단. 이것의 분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는. 그래서 이런 것을 검증한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 분석의 기본 개념과 가정 이렇게 해서 F분포를 처음으로 개발한 영국의 통계학자인 피셔에 의해서 소개되었으며 미리 정해진 오류를 유지하면서 3개 이상의 모집단 평균이 서로 같은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에서는 독립변수를 요인, 범주를 수준이라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이 T 검정과 다른 것은 T 검정은 집단들의 평균을 비교하는 반면에 분산 분석은 집단의 분산을 사용하여 비교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분산 분석을 아노바 분석이라고도 한다. 여러 모집단의 평균을 주어진 유의 수준에서 동시에 비교하는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분산 분석은 조사 대상을 다수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기법으로 큰 모집단을 다수의 작은 집단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렇게 다수의 작은 집단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되는 변수를 독립변수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각 집단의 비교 대상이 되는 변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인, 그래서 조사 대상을 다수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독립변수, 그리고 처리, 각 요인의 요인 수준을 조합한 것을 처리라고 하고 실험 요인은 조사자의 통제하에 요인 수준을 실험 대상에 무작위로 할당하는 요인이고 관측 요인은 요인별로 이를 결정된 조사 대상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측정하는 요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설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예제를 풀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은 2개 이상의 모평균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가정 1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기 분포이다. 각 집단에 해당되는 모집단의 분산이 같고 각 모집단 내에서 오차나 모집단 간의 오차는 서로 독립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하에 한번 예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신제품 주스 농축액 1리터 팩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신제품입니다. 1리터 팩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이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성이 있고 두 번째는 품질, 가격은 더 저렴하게 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이것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3개의 도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편리성을 갖고서 광고를 했고, 대전에서는 품질 갖고 광고를 했고, 부산에서는 가격 장점을 갖고서 광고를 해가지고 그 판매량을 기록한 수치들입니다. 각각 20개씩 판매량을 기록을 했어요. 편의점에서 판매량 수치한 그 수치를 기록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구가설은 적어도 두 평균이 다르다. 귀무가설은 별 차이 없다. 편의성, 품질, 가격이 매출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와 표본 평균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서식입니다.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20개를 SST 처리 제곱합을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편리성은 577이 평균이고 품질은 653, 가격은 608이 품질이고 이 세 개의 평균이 613이고요. 그래서 SST는 이런 식으로 해서 57,512.23이 계산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 제곱 합은 이런 식으로 SS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각 편리성, 품질, 가격에 대한 오차 제곱합을 이렇게 1755, 7238, 8670 이렇게 구한 다음에 SSE를 구하는 공식에 이게 대입을 해서 50만 6,983이라는 SSE 오차 제곱합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구할 게 처리 평균 제곱 MST를 구합니다. MST는 K 빼기 1 분의 SST다라는 겁니다. K는 품질, 편의성, 가격이죠. 이것이 세 개잖아요. 이것이 처리. 그러니까 K 빼기 1은 3 빼기 1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차 평균 제곱은 MSE가 되는데 여기에서 총 포변의 크기의 처리수, 총 포변의 수는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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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개였죠. 그 중에서 처리가 3개였죠. 그러니까 60개 빼기 3은 5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F는 MSE분의 MST다. 이것 이렇게 해서 F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아까 자유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구했죠. 그래서 V1은 분자의 자유도가 되고 V2는 분모의 자유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MST는 28,756.12, MSE는 8,894.45. 그래서 F값은 MSE분의 MST니까 3.23이 나왔습니다. 3.23이 F 검정 통계량 값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안호와 표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원리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표 13.3에 여기에서 이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균 제곱까지 다 계산했고 3.23 나온 것까지 우리가 다 계산이 됐죠. 요 표 계산하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이해하고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안호와 표 작성하는 것. 그래서 임계치가 3.15입니다. 근데 F 통계량 값은 3.23이죠. 그러니까 임계치보다 F 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영구가설이 채택되고 P 값은 0.0468, 0.05보다 작죠. 95% 신뢰 수준.
5% 유의 수준에서 검정하니까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항상 5% 유의 수준으로 해서 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이 편의성, 품질, 가격의 분산은 다르다. 집단이 다르다라고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임계치 구하는 3.15는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는 57이고 분자의 자유도는 2죠. F 0.05 F 분포표 거기에서 보면 3.15가 나옵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엑셀은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엑셀 추가 기능 설치 이런 게 있는데 요 방법대로 하면은 엑셀 추가 기능이 설치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 똑같은 아까 그 표를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요 엑셀에서 분산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요런 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 있으신 분은 요거를 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이런 밑에 있는 표가 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이 다 제시가 되고 있죠. 기각치까지 임계치, 기각치까지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면 20개에 대한 기본적인 평균과 분산값까지 다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한눈에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다중부교, 이론 분산 분석의 사후 다중부교라는 것이 있는데 분산 분석 결과 원 가설이 기각된 경우 모든 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여러 집단 중에서 한 집단이라도 다른 집단과 평균이 차이가 있다면 원 가설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기무가설이 기각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의 집단만 다르더라도. 그래서 원 가설이 기각된 경우 어떤 두 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사후 다중 비교다라는 겁니다. 이 사후 다중 비교는 엑셀에서는 이 표가 나오지 않고 이건 SPSS에서 제시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F 검정 통계량이 3.23 나왔고 유의 확률이 0.047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이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후 검정에서 밑에 다중 비교 표가 제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번 편리성하고 2번 간에는 유의 확률이 0.037로 유의해요. 근데 1번 편리성과 가격은 유의 확률이 0.533으로 유의하지 않죠. 그리고 2번과 3번도 그 밑에 칸에 보면 유의 확률이 0.305로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유의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3번에서도 보면 3번 가격과 품질 간에도 0.35로 유의하지 않은 거로 나오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번 편의성이 2번, 3번과는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 이것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거, 1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분산 분석은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전 페이지에서 그 엑셀로 분석한 표에 보면 그 평균이 나오죠. 편리성은 평균이 577이고 품질은 653, 품질이 제일 크고 가격이 608로 두 번째죠. 그러니까 편리성이 제일 작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은 걸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 분석이 전체적으로는 유의하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표를 보고
품질이 제일 그 평균 수치가 높으니까 품질 관련해서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품질 관련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더 유의하다, 더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광고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3년도의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분산 분석 사례를 보고 풀었죠. 이것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풀 수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문제 2번. 이 문제 2번도 이 분산 분석 결과표, 아노바표에다가 평균 직업,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구하라고 그랬죠. 이거 구해 보십시오. 아까 그 구하는 표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사후 다중 비교 결과표 나왔죠. 여러분들 이 표를 보고 어떠한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푼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요것은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원 분산 분석, 2인자 분산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아까 그 예제로 푼 문제를 좀 분류를 다시, 코딩을 다시 좀 변형했습니다. 광고 매체를 아까는 구분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TV와 신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 편리성, 품질, 가격에 TV와 신문 각각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편의성 TV는 서울, 편의성 신문은 인천, 품질 TV는 대전, 품질 신문은 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설은 다르다고 하는 거고 기문가설은 차이가 없다,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연구가설이 채택되겠죠. 그래서 엑셀로는 이렇게 돌린다라는 거고요. 그랬더니 엑셀 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도 다 제시하고 분산 분석표, 아노바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행은 지금 P값이 0.299, 기각치는 2.0이고 F 검정 통계력은 1.25로 나왔죠. 그래서 행은 유의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열은 편리성, 품질, 가격은 유의한 걸로 나왔는데 그 열 중에서도 TV, 신문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지 매체, 광고 매체와 관련되어 있는 건지 광고 전략, 편리성, 품질, 가격과 관련돼서 이게 유의한 건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 갖고는. 그래서 이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코딩을 다시 하는 겁니다. 코딩을 다시 해서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하는지 다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과 열을 구분을 했죠. 열에는 편리성, 품질, 가격을 그대로 놨습니다. 행에는 텔레비전과 신문, 광고를 이렇게 구분해서 놨어요. 그래서 행과 열을 다시 구분해서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석하기 전에 이 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행과 열이 상호작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표를 보고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과 열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교호작용이라고도 합니다. 맨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서로 엉켜있는, 꺾여서 엉켜있는 모습으로 됩니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거의 평행이거나 서로 겹쳐지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과 열을 구분을 해서 그래서 행을 블록으로 이렇게 개념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분류를 했다 이거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식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분산 분석을 문제를 내는데 계산하라고 내라고 하면은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계산하는데 복잡한데 문제 하나 내주면 데이터가 한 2, 30개만 되면 이거 하루 종일 계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통계 시장조사선에서 거의 계산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즉 뭐냐? 표를 보고 그 표 내에서 계산하거나 표를 해석하는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계 특성이 그렇습니다. 통계 문제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블록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 블록 값을 또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A인자, 즉 그 품질, 편의성, 가격, 그것 검정평균량은 MSE분의 MSA, 그리고 B인자는 MSE분의 MSB, 그리고 항상 그 여기에서는 A인자와 B인자의 그 상호작용을 에 대한 검정 요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MSE분의 MSAP 요거를 구하게 됩니다. 하는데 요거를 엑셀로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SBS로 이렇게 돌린다. SBS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제시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행은 F값이 1.42가 나오고 P값은 0.24가 나왔죠. 기각치는 4.0입니다. 그러니까 P값이 0.05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행은 유의하지 않다. 행이 뭐였습니까? 신문과 TV, 광고, 매체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다만 뭐가 차이 있어요? 열 0.01이죠. P값이 0.05보다 작죠. 그러니까 열은 차이가 있더라. 열은 광고 전략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편의성, 품질, 가격은 유의한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교작용, 상호작용은 FB가 F 검정 통계량 값이 0.09입니다. 그리고 P값은 0.92니까 0.05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상호작용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제가 설명한 것을 더 많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거의 평행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증거가 없다.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기출문제입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인데 지금 앞에 푼 문제와 거의 유사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는데 아까 내가 설명한 바와 같이 분산 분석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내면 하루 종일 풀어야 돼요. 계산기, 단순 계산기 갖고 그 공학용 계산기는 못 갖고 들어가잖아요. 이 단순 계산기 갖고 이건 하루 종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통계 분석표 F표가 나와 있어요. F표가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보면 상호작용 FB가 1.34 그리고 청량음료 성별 FB 다 제시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F 분포표를 제시를 하고 있죠. 임계치를 알아야지
행과 열이 유의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임계치는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임계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 분석표, 안어바 분석표에 보면 청량음료에 대한 임계치는 2와 오차 10이잖아요. 2와 12. 2는 분자, V1이니까 2, 12, V2는 3.89네요. 청량음료의 임계치는 3.819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F값이 21.81로 나왔죠. 행은 유의한 것이네요. 열은 자유도가 1이고 오차는 10이니까 1과 12를 봐야 되겠죠. V1 1, V2 12, 4.75죠. 4.75인데 F값은 얼마 나왔습니까? 100.278. 굉장히 크게 나왔죠. 당연히 이것도 유의하겠죠. 행과 열은 유의한 걸로 나왔어요. 근데 상호작용만은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분산 분석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분산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번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직접 써보고 작성해 봐야 됩니다.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죠. 작성해 봐야 여러분들이 실력이 쑥쑥 큽니다. 꼭 작성해 보도록 하고 분산 분석하느라고 헷갈릴 텐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3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